여러분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주말 동안에 미국 시장이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와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.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한 거는 분명히 있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외국인들 매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. 그러면은 당연히 기관이라도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, 기관도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받아줄 의지가 보이지는 않고, 당연히 지수가 이대로 가면은 좀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면서 무조건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,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시장이 올라왔을 때 또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,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, 요거를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,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종목이 안 가지? 요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, 지금은 무조건 시장 전체의 흐름을 꽉 잡고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카카오랑 아남전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상승 종목이 너무나도 적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지수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, 그 중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, 오늘이라도 좀 오후에 시장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려고 하면은, 지금은 외인 매도가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기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거나,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안 되면은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. 결국 뭐 개인이 지금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. 결국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고 매수를 들어오거나, 아니면은 외국인이 파는 거를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받아주거나, 그래야지만 지수가 좀 더 탄력 있게 상승적인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저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, 지수를 우리가 뭔가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없다. 그래서 지수 자체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도 종목들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, 또 여기서 또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, 결국에는 뻔하디 뻔한 이런 흐름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개인적으로도 저도 주말 동안에 VIP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, 오늘 시장 반등에 대해서 좀 내심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. 왜냐면은 유가도 내렸겠다. 가장 예민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했을 때 10% 넘게 반등도 나왔겠다. 인플레이션 후에 경기 침체 얘기야 뭐 하루 이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몇 달째 반복적으로 수시로 찌르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, 오늘 금요일 반등에 이어서 하루 더 반등은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적인 부분을 했는데, 외국인 매도폭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, 근데 이게 환율에 의한 환차익 프로그램 매도인데, 그리고 뭐 바이든이 사우디에 간다라고 하는데 왕세자랑 직접 만남은 없을 거다라는 뉘앙스가 기사가 하나 딱 떴던 부분이 있고, 그리고 뭐 중국의 시노팩 화재, 시노팩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석유 국영 기업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유가 테마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, 이렇게 좀 잔잔하게 갈 듯 말 듯 이런 흐름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나온다. 그래서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든의 세일가스 세금 면제, 이런 이슈적인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일단은 뭐 주말 동안에 미국 시장은 반등이 나왔어요. 주말간 국제 유가의 하락이라든지 원인은 뭐 경기 침체가 1년 내에 시작될 거다라는 발표에 따른 영향도 당연히 있었고요.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, 이 경기 침체한다 얘기가 나와야 금리를 내릴 거 아니에요. 왜? 물가가 그래야지만 잡힐 거니까. 지금은 기대 인플레로 인해서 과한 상승이다 보니까는 경기 좋다 소리가 나오면은 당연히 더 올려야 되는 부분, 그래야 기대 인플레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, 이 기대 인플레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는 생각에 더 비싼 가격에 더 많은 물량이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찌됐던지 간에 지금 시장은 최대 강권 중에 하나가, 핵심은 결국 이 금리랑 물가, 요거예요. 다른 거는 뭐 볼 필요도 없어요. 그래서 경기 침체니 뭐니 다 무시하고, 각종 경제지표 발표 중에서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,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라도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,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증시라든지 주택, 코인,
국채 뭐 이런 하락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두려워할 거는 아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얼마나 금리를 더 올릴 거냐, 물가가 대체 언제 잡힐 거냐, 요게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요거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간밤에 비트코인도 저점 대비해서 10% 넘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. 국제 유가의 하락, 즉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냐, 이 기대감에 기인한 상승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, 아무튼 이게 메인이에요. 지금은 물가를 잡히느냐 못 잡히느냐, 이게 최근에 여러분들 단순하게 보면은 마트를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로 물가 많이 올랐어요. 요게 좀 잡혀야 된다. 그래서 현재의 주식 폭락이라든지 가상화폐 폭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주식만 하시든지 뭐 가상화폐만 하시든지 좀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은 가장 먼저 글로벌 경제 위기를 반영한 게 코인 시장이에요.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강하게 오를 것도 결국에는 가상화폐가 아닐까. 그래서 큰 흐름을 보시려면은 뭐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지금 사야 됩니다, 요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 시세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. 그래서 절대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당장에 뭐 코인이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바닥을 찍었다, 요런 얘기는 아니고 흐름을 보자는 거지, 바닥론은 아직 좀 성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뭐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지금 당장 사셔야 됩니다, 이거 아니에요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흐름을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된다.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장의 우려는 사이드로 좀 빼두시고 각종 뭐 원자재라든지 아니면은 물가의 하락, 그 다음에 금리 추가 인상 보류, 요런 당장의 메인 이슈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구조적인 뭐 반등이 나오기에는 아직 시간적인 부분이 좀 걸릴 거예요. 그래서 하루 반등이 나온다고 추세가 당장 뭐 바뀌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일일비 하시지 마시라고도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여러분들이 뭐 시장을 너무 성급하게 보실 필요도 없고, 하락장의 월요일은 항상 뭔가가 좀 어수선해요. 내가 이거를 사기에도 좀 애매하고 이거를 팔기에도 좀 애매하고 뭐 이게 갔다가 저게 갔다가 들쑥들쑥 이런 식으로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흐름은 인플레 테마 약세, 요게 당연한 거고, 정유주 고점 시그널이 나오는 리포트가 좀 최근에 제법 보이기 시작한 부분도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할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외에도 후진국들 줄도산 얘기가 좀 있어요. 뭐 스리랑카라든지 파키스탄, 에티오피아, 그다음에 뭐 티니지, 잠비아, 아르헨티나, 뭐 에콰도르, 페루, 에살바도르 등등 해서 원래 이 못 살던 나라인데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마비, 국가부도 선언하기 직전이라고 하는데,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기는 해요. 근데 그만큼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고, 이들 국가는 아무래도 기본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는 금리 인상, 물가 폭등에 대책 없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, 이거 곧 부채가 터질 수도 있다,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만큼 좀 세계적으로 인플레, 물가 잡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좀 빨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, 외국인 매도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 거의 6조 이 상태로 가면은 지금 시간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조가 좀 찍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, 1조 매도가 사실 뭐 굉장히 심각하거나 크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. 와 이거 어떡하지 망했다, 이 정도의 금액적인 부분은 아닌데, 지금 시장에서 비추어 봤을 때 작은 물량에도 좀 크게 밀리는 패닉셀이에요. 그래서 최근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서 계속 거래량은 감소세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게 또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작은 매도에도 좀 크게 밀린다, 딱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게 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,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을 알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, 요거를 좀 스스로 느끼시는 거랑 못 느끼고 그냥 죽자 살자, 이거 왜 안 가지, 저거 왜 이렇게 빠지지, 요것만 생각하는 거랑은 당연히 좀 틀릴 수밖에 없다. 그래서 항상 시장 읽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고 전략도 꼼꼼하게 세울 수 있게끔 맨날 올려드릴 거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그리고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는 같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.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뭔가 지수가 밀리면은 뭐 당연히 몇몇 종목을 제외를 하고는 좀 빠질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, 좀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, 지금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랑 삼성 SDI 등등 해서 삼성그룹 핵심 계열 회사들이 전기차 공동개발 TF를 발족을 했다라는 소식에 좀 아남전자도 같이 묶일 수 있다. 이 아남전자가 인수한 차량용 전장 회사 하만의 좀 ODM, 그 다음에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적인 부분도 있고,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좀 이거를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치도 나쁘지는 않다, 대신에 마이너스 4%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제가 항상 새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.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차트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, 이런 단기 박스권 흐름을 만들다가 이런 식으로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짱짱하게 잘 터졌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좀 매집을 해놓고 평단 관리를 하시고, 좀 차트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이런 것들 항상 새거 무조건, 여러분들도 물건 살 때 중고 사는 것보다 솔직히 새거 사는 게 더 기분이 좋잖아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뭐 새거가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. 근데 요거는 최근에 새거로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우리가 분할적으로 다시 한번 좀 모아갈 필요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, 여러분들도 같이 뭐 매수를 하실 분들은 마이너스 4%딱 손절 라인 잡으시고 매수를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는 요것도 같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는데, 지금 워낙에 RSI 32하권까지,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2.23까지 내려온 부분이 있으니까,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나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지금 라인도 나쁘지는 않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항상 우리가 어차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단타를 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,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RSI 32하권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,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에다가 좀 투자를 한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을 보셔서는 아시겠지만, 로블록스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에 좀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로서 좀 로블록스의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도 좀 반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, 지금 시장에서는 뭐 로블록스 반등이 나왔다고 메타버스 쪽이 가는 건 아니지만, 그만큼 아직까지는 좀 성장성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카카오에서 굉장히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관심사 기반의 비즈인 커뮤니티 강화라든지 프로필 기능 강화, 그 다음에 B2B2C 창작 생태계 강화라든지 3차원 기반의 메타버스 컬러버스 이런 등등 해서 신성장 동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에 뭐 올해 파격적으로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도 1에서 2년 내에 수익 기여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카카오톡 생태계 강화, 좀 이런 기능을 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, 새로운 시도가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카카오의 이익 성장도 국내 광고, 그 다음에 커머스 시장 회복 여부, 그 다음에 게임즈의 신작 흥행, 이런 것들에 좀 달려있고, 단기 실적 개선의 가시성은 아직 높지는 않지만 신규 성장 동력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의 장기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시장이 항상 금리 인상기에는 좀 성장주라든지 가치주 이런 것들이 하락적인 부분도 나오고, 지금 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슈적인 부분이 나와서 좀 과도하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지만, 그래도 앞으로의 좀 카카오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걸린다,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시장이 그래도 보면은 뭐 코스피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살짝, 정말 살짝 반등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, 아직 당일 저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최대한, 지금 3분봉이에요 여러분, 최대한
좀 한 템포 죽여놓고 보수적으로 바닥을 확실히 지수 자체를 딱 놓고 봤을 때도 바닥이 어딘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지금 뭐 780포인트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반등을 확실히 만드는 것까지 보고 그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는다,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, 저도 VIP 방에다가는 뭐 오늘 따로 추천을 뭔가를 드리지는 않았어요. 그냥 우리가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뭐 천천히 분할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혼자서 분명히 하시기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. 항상 시장이 빠지면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, 제가 써드리는 뭐 시황 글,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무엇을 봐야 되는지,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,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오히려 좀 시장 보는 거, 수익 내는 거, 그런 것들이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010-8619-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